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개항 이후 경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개항 초기 일본 상인들은 조선과 체결한 조약의 영사재판권, 일본 화폐의 사용, 일본 상품의 무관세 등의 특권을 활용해 약탈적 무역을 전개하였고, 개항장 주변 10리 이내의 거류지로 활동 범위가 제한되자 객주, 여각, 보부상 등 개항장과 내륙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조선 상인을 매개로 한 거류지 무역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상인들은 보통 영국산 면직물을 중개해 조선에 수출하고 쌀, 콩, 쇠가죽 등을 수입해 갔는데, 이로 인해 일본의 거류지 무역으로 인한 조선 상인, 객주, 여각 등이 성장하였고, 곡물의 유출 증가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산 면직물의 유입으로 간의 수공업으로 면직물을 만들던 농민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청은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청의 상인이 본격 진출하게 되면서 무역을 둘러싼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1882년 양화진과 한성의 상점 개설과 내륙 진출 허용,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고 1883년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공령 조항 설정, 일본의 최애국 대우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면서 청과 일본 상인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청일전쟁 직전에는 조선에 대한 청과 일본의 수출 총액이 거의 대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상인들이 직접 내륙의 장시까지 진출해 상품을 거래하면서 거류지 무역 때 외국 상인과 내륙의 소비자를 연결해주던 중개상인이 불필요해지면서 객주, 여각, 보부상 등의 중개상인이 큰 피해를 받고 시전 상인의 상권이 위협받게 되었고요. 또한 외국 상인들이 직접 내륙의 장시까지 진출해 상품을 거래하면서 거류지 무역 때 외국 상인과 내륙의 소비자를 연결해주던 중개상인이 불필요해지면서 객주, 여각, 보부상 등의 중개상인이 큰 피해를 받고 시전 상인의 상권이 위협받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관파천 이후 열강이 최애국 대우를 주장하며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광산과 산림자원, 철도 부설권 등의 이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일본은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상평통보, 백동화 등을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의 화폐 정리 사업을 진행, 화폐 발행권이 일본 제일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본 제일은행이 사실상 한국의 중앙은행이 되었고, 질이 나쁜 백동화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 이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 상공업자와 민간은행 등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고, 화폐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에서 차관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거액의 국채가 발생하게 돼요. 또한 일본은 러일 전쟁 중 군용지, 철도 부지의 명목으로 토지를 약탈하였으며 1908년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 헐값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강제로 빼앗고 빼앗은 토지를 한국인에게 경작시켜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국권을 피탈한 후에는 한국으로 이주하는 일본인에게 헐값에 땅을 매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구국 운동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이모군란 이후 청일 상인의 내륙시장 잠식이 이루어지며 객조를 비롯한 일부 상인이 상권 유지를 목적으로 동업자를 모아 설립한 근대적 기업의 한 형태인 상회사가 설립, 외국 상인과 경쟁을 하게 되었고, 정부는 일본인들의 세곡 운반 독점을 막고자 증기선을 구입하여 이에 대응하였고, 해운회사를 설립해 세곡 운반, 화물, 승객 수송에 이용하게끔 하였어요. 또한 개항 이후 일본 상인에 의한 곡물 유출이 증가하며 국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을 근거로 황해도와 함경도 지방관이 1889년과 1890년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곡물을 다른 곳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인 방국령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에 일본이
1개월 전 통보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방공령 철회와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 이후 청일 양국 상인이 서울까지 상권을 확대하자 이에 큰 타격을 받은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의 점포 철수를 요구하며 철시 투쟁을 전개, 1898년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고 외국 상인의 불법적인 내륙 상업활동을 엄격히 단속할 것을 요구하며 상권수호 운동도 전개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관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자 이권수호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선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고 만민공동회에서 러시아가 파견한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 한러은행 폐쇄 요구를 관철시켰으며 프랑스, 독일 등의 광산 채굴권 요구를 저지시켰고 헌의 6조의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서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정부 관리들이 마음대로 이권을 외국에 넘겨주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러일 전쟁 중 일제가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는 가운데 1904년 보안회가 조직되어 전국에 통문을 보내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서울에서는 일본의 요구에 저항하는 뜻에서 종로 상가가 문을 닫고 전차 운행을 중단하게끔 하여 일제가 개강권 요구를 철회하게 하였으며 일부 정부 관리와 실업가들이 우리 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 1904년 농광회사를 설립, 황무지 개간 특허를 정부에 요청하였고 대한제국 정부가 이를 허가하였으나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 요구 철회의 전제 조건으로 농광회사 설립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 해체가 된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운동도 또 다른 이권 수호 운동이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식민 통치에 필요한 경찰기구 강화나 일본인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제는 차관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대한제국의 채무액이 증가하며 재정이 일제에 예속되어 가는 가운데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 국채보상기성회 조직, 영국인 베텔과 양기탁이 1904년 창간한 대한매일신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항일 언론 활동 등을 펼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돈으로 국채를 갚아 경제적 주권을 지키려 했던 운동으로 하층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담배를 끊어 성금을 내자든지 부녀자들이 비녀와 가락지 등 폐물을 모아 성금을 내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모금운동 형태로 전개되게 됩니다. 일제가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었던 양기탁을 구속하는 등 탄압하면서 중단되게 되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장정이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벽촌이든지 장날에 청상인이 오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안성시장에는 수원상인이 많았다. 요즘 들어 안성시장의 청상인이 늘어나 점차 상권을 빼앗겨 폐업하는 자가 많아졌다. 공주, 강경에서는 모두 자기 집을 갖고 장사를 하고 있다. 전라도 전주에는 청상인이 30명 정도 들어왔다. 자, 자료는 1893년 무역 상황에 대한 일본의 보고서인데요. 청상인이 내륙의 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것을 통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 이후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방공령을 선포하는 지방관.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죠. 1883년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에는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2번, 값싼 면제품을 판매하는 청상인.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는데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 이후 조선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청상인은 주로 값싼 면제품을 들여와 판매하였습니다. 3번, 영사재판권을 행사하는 청관리.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는데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통해 청은 영사재판권을 인정받았어요. 4번, 한성에 점포를 개설한 일본 상인.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로 청상인은 한성에 점포를 개설할 수 있었고 뒤이어 일본 상인들도 한성에 진출하였습니다. 5번,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일본 상인. 이것이 정답인데요.
조선은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에 따라 일본 상품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일본 상인의 무관세 혜택은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을 체결한 직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료의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질이 나쁜 백동화는 바꿔주지 않는다. 상태가 매우 양호한 갑종 백동화는 개당 이전 오리의 가격으로 새 동과 교환하여 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일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매수하며, 단 형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받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자료는 백동화 교환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1905년에 단행된 화폐정리 사업임을 알 수 있는데요. 화폐정리 사업은 제1차 한일협약을 근거로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메가타의 주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강화도 조약을 근거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아니죠.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가타는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파견되었어요. 2번, 농광회사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농광회사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서 우리 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 설립되었죠. 3번,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단행되었다. 이것이 정답이고요. 4번, 사업 추진을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데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 것이 당백전이죠. 5번, 최초의 상회사인 대동상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대동상회는 1883년에 설립되었어요.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가나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비교가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되어 있고, 1885년에는 가가 19, 나가 81, 1887년에는 가가 26, 나가 74, 1889년에는 가가 32, 나가 68, 1890년에는 가가 35, 나가 65, 1892년에는 가가 45, 나가 55. 자, 지금 표에서 1885년 이후 수입액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가가 1000, 수입액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통해 나가 일본임을 알 수 있는데요. 개항 직후에는 일본이 무역을 독점했으나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 이후 청상인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면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가, 삼국 간섭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잘못됐는데요. 1895년에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으로 하여금 청에게서 받은 라오둥 반도를 반환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삼국 간섭입니다. 2번 가,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으로 파견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일본이 제1차 한일협약을 토대로 메가타와 스티븐스를 재정과 외교고문으로 파견한 거죠. 3번 나, 이모군란을 진압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청이 민씨정권의 요청으로 군대를 파병하여 이모군란을 진압한 것입니다. 4번 나, 경부선 부설권을 확보하였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일본은 조선의 이권 침탈에 나서 경부설 부설권을 획득하였죠. 5번 가나,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데요. 러일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의 활동, 1898년 2월 일본의 석탄창고 기지를 돌려받음, 1898년 5월 러시아의 목포, 증남포 해역의 토지 매도를 저지함, 1898년 9월 이권양도와 관련된 이완용을 제명함. 자료에서 러시아의 토지 매도 요구를 저지했다는 점, 이권양도와 관련된 이완용을 제명했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독립협회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이 정답이죠. 독립협회는 자주 국권운동 이외에도 개인의 기본권 신장 등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번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데요. 이것은 1906년에 조직된 대한자강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3번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주도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이것은 1907년에 비밀결사로 조직된
신민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4번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것은 1904년에 조직된 보안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5번 공화 정치의 근대국가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1907년에 조직된 신민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18번째 시간 개항 이후 경제의 변화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